제리 사인펠드는 유머를 글로 써두는 습관을 확인하고자 습관 추적을 이용했다. 그는 코미디언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의 목표는 한 가지, 매일같이 유머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유머가 쓸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떠오른 유머와 그것을 계속 써나가는 데만 집중했다. 이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흐름을 끊지 말라는 매우 강력한 주문이다. 영업 전화를 돌리는 흐름을 끊지 마라. 그래야 성공적인 비즈니스 장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운동 흐름을 끊지 마라. 그래야 기대한 것보다 빠르게 몸을 만들 수 있다. 매일 창작의 흐름을 끊지 마라. 그래야 인상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습관 추적은 행동 변화의 다양한 법칙들을 더욱 강화해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동시에 행동을 분명하고 매력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준다. 습관 추적의 이점을 하나씩 살펴보자. 습관 추적은 분명하다. 마지막 행동을 기록하는 것은 다음 행동을 촉발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습관 추적은 달력의 X 표시가 쭉 이어지거나 식습관 일지의 식사 목록처럼 시각적 신호를 만든다. 그래서 달력을 봤을 때 습관 흐름이 보인다면 다시 그 행동을 하게끔 우리를 부추긴다. 살을 뺀다든지 금연을 한다든지 혈압을 낮추는 등 목표로 가는 과정을 이처럼 시각적으로 추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그 일을 달성해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6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연구에서는 식습관 일지를 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나 더 감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습관 추적이라는 단순한 행동은 변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또한 습관 추적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관한 관점이 왜곡되어 있다. 우리는 자신이 한 것보다 더 많이 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측정은 이런 맹점을 극복하게 해주며 실제로 매일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려준다. 통에 담긴 클립들은 한눈에 자신이 얼마나 그 일을 했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 알려준다. 증거가 눈앞에 분명히 존재할 때, 아니죠. 증거가 눈앞에 분명히 존재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덜 하게 된다. 2.2번째. 습관 추적은 매력적이다.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동기는 진전이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볼 때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 습관 추적은 동기를 더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각의 작은 승리들은 욕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는 일진이 사나운 날, 특히 강력하게 작용한다.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는 이미 했던 일들을 잊기 쉽다. 그러나 습관 추적은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는 시각적 증거를 제공한다. 내가 얼마나 나아갔는지를 교묘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게다가 매일 아침 우리가 마주하는 공란은 그 일을 시작하게끔 동기를 일으킨다. 흐름을 끊음으로써 그동안의 진전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2.3 습관 추적은 만족스럽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득이다. 추적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될 수 있다. 해야 할 일 목록에서 한 가지 항목을 지우는 것, 운동일지에서 시작했음을 표시하는 것, 달력에 X 표시를 하는 것은 만족감을 준다. 결과가 성장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투자 포트폴리오 크기가 커지거나 쓰고 있는 원고가 점점 더 분량이 많아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기분이 좋다면 참고 견디기도 더 쉽다. 습관 추적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게 해준다. 우리는 복근을 만드는데 집착하지 않고 계속 운동 흐름을 끊지 않고 지속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운동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 된다. 즉, 습관 추적은 1번, 우리에게 행동을 일깨우는 시각적 신호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발전을 눈으로 보고 이를 되돌리고 싶지 않다는 내적 동기를 일으키며 3번, 성공적으로 습관을 수행하고 기록하는 순간순간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시각적 증거를 하나씩 쌓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즉각적이고 본질적인 만족감을 준다. 아마도 이쯤에서 당신은 궁금해할 것이다. 습관 추적이 그토록 유용하다면 왜 이 책은 이제 와서야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 이렇게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논의를 미룬 이유는 간단하다. 추적과 측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습관을 추적한다고 하면 우리가 세우려고 시도하는 습관과 그 습관을 추적하는 습관,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에 결국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는 칼로리 계산이 번거롭게 느껴진다. 영업 전화를 모두 기록하는 것은 지루한 일이다. 그보다는 덜 먹을 테야, 더 열심히 할 테야, 그걸 하는 걸 잊지 말아야지와 같이 말하는 게 더 쉽게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한다. 결심일지를 만들었는데 그걸 계속 사용하길 바라야죠. 일주일 동안 운동한 걸 기록했는데 그러고 그만뒀어요. 나 역시 그랬다. 내가 섭취한 칼로리를 추적하기 위해 식사 일지를 썼던 적이 있다. 나는 가까스로 한 끼를 적고는 포기했다. 추적은 모든 사람이 할 필요도 없고 삶 전체를 측정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누구나 추적을 통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아주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쉽게 추적할 수 있을까? 먼저 가능하다면 언제든 추적할 수 있도록 추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미 놀랄 정도로 부지불식간에 추적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얼마나 우리가 외식을 자주 했는지가 기록돼 있다. 핏비트 앱과 시계는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걸었는지, 얼마나 잠을 잤는지를 기록한다. 달력에는 매년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얼마나 여행을 떠났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일단 이런 기록을 찾아냈다면 매주 또는 매달 달력에 추가로 기록해 복기하면 매일 추적하는 것보다는 훨씬 실용적이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만 추적하면 된다. 산발적으로 10가지 습관을 추적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습관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편이 낫다. 마지막으로 습관을 실행하고 나서 즉시 측정한 값을 그때그때 기록한다. 행동이 완료됐다는 것은 이를 기록해야 한다는 신호다. 그러면 앞서 언급했던 습관 쌓기 방법과 습관 추적을 다음과 같이 조합할 수 있다. 습관 쌓기 플러스 습관 추적. 습관 쌓기 플러스 습관 추적은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습관을 추적할 것이다. 영업 전화를 끊고 나서 빈통에 클립 하나를 넣을 것이다. 체육관에서 운동 한 세트를 마치고 나서 운동 일지에 기록할 것이다. 식기세척기 안에 접시를 넣고 나서 내가 먹은 것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략들은 습관을 추적하기 쉽게 해준다. 습관을 기록하는 걸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몇 주 동안 측정을 하면서 통찰이 생기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늘 흥미롭다. 모든 습관의 흔적은 종국에는 어느 한 지점에 이른다. 그리고 중요한 건 측정값 하나하나보다 습관을 궤도로 올리기 위한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습관은 두 번째 실수에서 무너진다. 인생은 필연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한다. 완벽하기란 불가능하다. 오래지 않아 긴급 상황이 튀어나온다. 몸이 아플 수도, 출장을 가야 할 수도, 가족이 내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나는 간단한 법칙 하나를 마음속에 떠올린다. 절대로 2번은 거르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하루를 걸으면 가능한 빨리 되돌아가려고 애쓴다. 운동을 1번 걸을 수는 있어도 연속으로 2번 거르지는 않는다. 피자 한 판을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나는 완벽할 순 없지만 2번째 실수는 피할 수 있다. 하나의 습관을 끝내고 나면 곧바로 다음 습관을 시작한다. 처음의 실수가 절대 나를 망치진 않는다. 하지만 뒤이어 또 실수할 수 있다. 1번 거르는 것은 사고다. 2번 거르는 것은 새로운 습관의 시작이다. 이는 승자와 패자를 구별짓는 특징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안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운동을 대충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빨리 되돌아온다. 빨리 회복한다면 습관이 무너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규칙은 습관을 잘 또는 완벽하게 해낼 수 없을지라도 이를 유지하는 데 무척이나 중요하다. 우리는 대개 습관이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여긴다. 문제는 실수하는 것이 아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전부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재수가 없거나 무척 바쁜 날에도 체육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성공한 날들은 우리를 돕지만 그보다 더 크게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은 놓친 날들이다. 예를 들어 100달러를 투자했는데 50센트를 얻는다면 150달러를 갖게 된다. 하지만 33센트를 잃으면 다시 100달러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 33%의 손실을 피하는 것은 50%의 이득을 얻는 것만큼 가치가 있다. 워렌 버핏의 동료이자 멘토였던 찰리 멍건은 이렇게 말했다. 혼합의 첫 번째 규칙, 불필요한 방해를 하지 마라. 이 때문에 때로는 제대로 하지 않은 운동이 가장 중요해지기도 한다. 꾸물거린 날들, 제대로 하지 않은 운동들은 계속해서 이전에 잘한 날들, 좋은 날들에 있었던 일들과 혼합된다. 단지 뭔가를 하는 것, 스쿼트 10개, 스프린트 5개, 푸시업 1개처럼 실제로 한 번 한 일들이 실제로 한 번 한 일들이 대단한 것이다. 0으로 만들지 마라. 손실이 그동안의 성과를 먹어치우게 두지 마라. 이는 운동을 하는 동안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말이 아니다. 운동을 거르는 유형의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기분이 좋을 때 훈련이 더 쉬워지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모습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원하는 것보다 운동을 훨씬 덜 하게 된다 해도 말이다. 체육관에 가서 5분 있는 게 계획의 성과를 높여주진 않는다. 하지만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전부가 아니면 소용없다는 생각은 습관에서 쉽게 탈선하는 위험 요소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이 있다. 특히 습관 추적을 하고 있다면 말이다. 바로 측정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일이다. 당신이 레스토랑을 운영한다면 요리사가 일을 잘 해내고 있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성공적인 측정 방법 하나는 매일 몇 명의 고객들이 음식값을 지불하는지를 추적하는 방법이다. 고객들이 더 많아진다면 음식이 훌륭한 것이다. 고객들이 줄어든다면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측정법, 즉 일일 수익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일부만 보여줄 뿐이다. 누군가 음식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게 그 음식을 즐겼다는 걸 의미하진 않기 때문이다. 불만족스러웠다고 해도 손님들이 무전 취식을 하진 않는다. 사실 수익만을 측정한다면 음식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해도
홍보나 할인 같은 다른 방법으로 채우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그보다는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음식 접시를 다 비웠는지, 손님들이 팁을 두고 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것을 추적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특정한 행동을 추적하는 것의 문제는 우리가 본래 목적이 아니라 숫자에 휘둘리게 된다는 점이다. 성공을 분기별 수입으로 측정한다면 판매, 수익, 신용거래 같은 수치를 활용할 것이다. 속성 다이어트, 해독 주스, 지방 감소 약물 등은 이용할 때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으로 측정한다면 낮은 숫자를 추구하게 된다. 인간의 마음은 하고 있는 게임이 무엇이든지 이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은 우리 삶에서 자주 나타난다.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해낸 것보다 얼마나 오랜 시간 일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얼마나 건강해졌느냐 보다는 천보 걸었느냐를 더 신경 쓴다. 배움, 호기심, 비판적인 사고를 강조하기보다는 규격화된 시험을 위한 교육을 한다. 우리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 문제는 잘못된 측정 도구를 선택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구타트의 법칙이 이를 설명한다. 경제학자 찰스 구타트는 이렇게 말했다. 측정이 목표가 되면 잘 측정하지 못하게 된다. 측정은 안내자로서 큰 그림의 맥락을 부여할 때만 유용하다. 여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숫자 하나하나는 전체 시스템 속에서 피드백을 받은 낱낱의 조각들일 뿐이다. 데이터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숫자를 과대평가하는 한편 수명이 짧고 소프트웨어적이고 수량화하기 어려운 것들의 가치를 폄하한다. 세상에는 측정 가능한 요소들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뭔가 측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리하면 습관 추적은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습관을 기록하고 자신의 발전 상태를 추적하는 것이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측정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발전 상태를 측정하는 많은 방법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완전히 다른 뭔가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도 있다. 체중을 재지 않는 다이어트법이 체중 감소에 효율적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절 눈금이 바뀌지 않는데 숫자에만 집중한다면 다이어트의 동기가 무뎌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숫자 외에도 피부가 좀 더 좋아 보인다든지, 일찍 일어났다든지, 성욕이 올라갔다든지 등을 느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발전상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들이다. 체중계 숫자가 동기를 자극하지 못한다면 다른 측정 수단을 살펴볼 때다. 발전의 신호를 더욱 잘 보내주는 것으로 찾아야 한다. 자신의 발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습관 추적은 우리의 습관을 더욱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간단한 방법이다. 각각의 측정들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자잘한 증거 조각들로 어떤 일을 잘 완수해냈다는 즉시적 만족감을 안겨준다. 우리가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은 과정을 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다. 습관 추적은 우리가 습관을 이행했다는 걸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달력에 X 표시를 하는 것, 매일 걸음수를 확인하는 것 등이 있다. 습관 추적이나 여러 시각적 측정 수단들은 어떤 일의 과정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습관에 대한 만족감을 높인다. 실패의 연쇄 작용을 끊어라. 습관이 계속 작용하도록 노력하라. 2번 거르지 마라. 하루 걸렀다면 가급적 빨리 궤도로 되돌아가라.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협상하게 되져 로저 피셔는 제2차 세계대전에 조종사로 참전한 후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했다. 이후 34년간 협상 및 갈등 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하버드 협상 프로젝트의 기반을 세웠고 평화 결의안, 인질 협상, 외교적 절충 등의 분야에서 수많은 국가 및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일했다. 하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핵전쟁 위협이 커지면서 그는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생각해냈다. 피셔는 핵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들을 고안하다 문제가 되는 사실 하나를 알아차렸다. 현직 대통령은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암호를 게시하는데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죽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핵폭탄이 떨어져도 대통령은 늘 현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것이었다. 1981년에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무척 간단한 제안을 했다. 작은 캡슐 안에 암호를 넣고 지원자의 심장 바로 옆에 그 캡슐을 박아 넣는 것이다. 지원자는 대통령과 늘 동행하며 크고 무거운 정육점 칼을 휴대한다. 대통령은 핵무기를 발사하려면 암호를 알아내기 위해 먼저 자신의 손으로 한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조지, 미안하지만 수천만 사람이 죽어야 한다네. 그는 지원자를 죽임으로써 죽음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백악관 카펫에 피가 흘러내린다. 그가 초래할 수 있는 현실을 그의 집으로 가져온 것이다. 펜타곤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말을 들었다. 세상에 끔찍하군. 그렇게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면 대통령의 판단이 흐려질 걸세. 절대 버튼을 누르지 못할 거야. 앞서 4번째 행동변화 법칙을 논의하면서 좋은 습관은 즉시적 만족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셔의 제안은 이 4번째 법칙을 뒤집은 것이다. 경험을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어떤 경험이 만족스럽게 끝나면 그 경험은 훨씬 더 많이 반복된다. 반대로 고통스럽게 끝나면 사람들은 그 경험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고통은 효율적인 스승이다. 실패가 고통스럽다면 이는 수정된다. 실패가 상대적으로 고통스럽지 않다면 무시된다.